자, 이번 시간 문제 좀 보실까요? 이제 관련 회계 관련 규정했었던 문제 관련해서 페이지 94페이지 여기 이제 적중예상 관련 객관식 문제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지문은 지금 1번 쭉 한번 풀어보시고 여기서 하나 같이 풀어볼 건 04번 한번 풀어볼까요? 네, 04번은 지난해 출제가 됐을 때 기출문제 유형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도 출제했더라. 그래서 자, 문제 04번입니다. 04번. 자, 04번의 출제는 일단은 지문이에요. 이와 같은 규정을 주었더라. 그래서 지문은 가보니까 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주체 회계감사 및 회계 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여기는 회계감사와 그리고 회계 서류 관련해서 총 문항은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5개 문항을 주고 문제를 물었던 지문으로서 현재 4번하고 04번에 문항 번호 1번하고 2번 1, 2번은 지금 이거를 약간 뭐라고 그럴까, 이거를 사례형의 유형으로 약간은 전환을 시켜서 물어보지 않았을까라고 되는데 1번, 2번은 여기는 뭐 1번 이거는 사례예요. 일단 뭐 지문은 따로 언급은 돼야죠. 이거는 사례 유형의 문제 형태로 보실 수 있다면 법령 지문을 그대로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법령 지문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가 그래서 결국 1번, 2번을 여러분이 풀어가시려면 사전 여러분이 뭘 기억하더라? 1, 2와 관련된 여러분 뭘 기억하셔야 돼요? 관련 법령 규정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이와 같이 잠깐 쉽게 말하면 옷만 받고 계신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 문항 1번. 1번은 200세대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체 입주자 등이 5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회계감사를 요구한 경우 관리주체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지금 그럼 1번은 여러분 이 관련 법령의 어떤 규정을 기억하셔야 풀어갈 수 있더라. 1번은 지금 1번은 세대수가 몇 세대 미만인가요? 300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이면서 무슨 대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뭐예요? 이때는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회계감사 요구가 들어와야 할 수 있다고 그랬고 그 회계감사 요구권자 중에 누가 있었던가요? 그 중에 하나 여기 관련한 것만 설명드리면 이때는 입주자 등의 얼마 이상이 이 감사 요구하더라 해서 입주자 등, 그래서 여기는 입주자 등의 얼마가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그래서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회계감사를 요구하면 이 회계감사를 실시하는데 현재 여기서 말한 법령이랑 이 300세 미만으로서 의무 관련 공동택은 입주자의 얼마 이상이 회계감사 요구합니까? 10분의 1 이상이 회계감사 요구하면 회계를 감사를 실시하는데 여기는 이 지문을 살짝 지금과 같이 바꿨죠. 다시 이제 확인해 보면 200세대인 의무관리자, 그럼 결국 200세대인 의무관리라는 것은 세대수는 300세대 미만이면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이면 요걸 이렇게 바꿔서 물어본 거고 회계감사 요구에 관한 정족수 입주자 등이 얼마 이상인가요? 5분의 1 이상. 그러면 입주자 등의 5분의 1 이상은 얼마를 넘어가면 10분의 1만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걸 5분의 1 이상으로 바꿨죠. 그래서 1번, 2번은 지금 회계감사 일단 지문 한번 보면 500세대인 공동택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택 입주자 등의 2분의 1이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서면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럼 2번은 어떤 법령 지문이 원 지문이었을까요? 여기는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 그래서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는다고 해서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는데 꼭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이 주기로 받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얼마? 입주자 등이 얼마 이상이 손을 들어 입주자 등이 얼마 이상이 3분의 2 이상,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하는 해당 연도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대수가 300세 이상이니까 주어진 세대수가 500세대 같은 경우는 300세 이상이 맞고요. 자, 여기는 만들기 두 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그 규모를 물었을 때는 맞습니다. 500세대가 맞고요. 플러스
500세대막 플러스 입주자 등이 얼마 이상 2분의 1이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서면 동의 안론으로 받지 않은 여기는 입주자 등 2분의 1은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인데 얼마로 받고 2분의 1 받고 틀려져. 그러니까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한 종족수 요건이 얼마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바꾸어서 그래서 현재 1번, 2번은 보면 이걸 사례 유형의 문제로 물어보는 형태의 질문인데 결국 여러분들이 뭘 알고 계십니까? 관련 이와 같은 법령을 알고 계셔 그걸 잠깐 사례 형태로도 돌려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도 출제를 하기 때문에 한번 봐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다음 문항 3번. 3번의 나머지 이제 보면 1개월 이내 보고합니다. 감사인은 관리조치가 회계감사를 받는 앞 1개월 이내 관리조치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5번. 5번은 자 의무관리점 공동택 관리조치에는 관리비 등의 징수 등의 모든 거래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 증빙서를 함께 회견도 정도 몇 년간 보관합니까? 5년간 보관합니다. 라고 해서 자 04번의 문항 5번입니다. 그래서 04번 5번 하나 확인해 두시면서 일단은 하나 정리하고요. 자, 한 장을 넘겨서 05번입니다. 5번은 지금 수선 유지비라고 그래서 수선 유지비는 보시면 여러분들 관리비 비목 총 10개 비목이 있죠. 그 10개 비목 중에 하나인 수선 유지비인데 수선 유지비는 총 4가지 구성대로 짜여져 있는데 그중에 이제 5번은 수선 유지비에 해당하는 즉 수선 유지비의 세부 구성 명세가 아닌 걸 물었습니다. 그래서 5번은 지금 문항 5번 건축물의 안전진단 비용 정확히 표현한다면 안전진단 실시 비용이겠죠. 그래서 명칭은 좀 일단 이제 법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문들이기 때문에 지금 5번의 지문, 5번은 건축물의 안전 진단. 그래서 안전 진단 비용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긴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안전 진단 하나 비용 봐주시고 근데 그에 해당이 없다. 일단 그거는 관계없이 빼고요. 지금 안전 진단 비용이라기보다 정확한 표현을 한다면 그러겠죠. 왜냐하면 정확한 표현을 왜 여러분 확인할 필요가 있냐면 일단 문항 6번을 갑니다. 6번을 먼저 가보죠. 6번은 지금 지문에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는 것을 모두 그런 것. 즉 6번은 뭘 물었냐? 6번은 관리비와 구분징수입니다. 구분징수 항목을 법에서 이 공동택관리법 관련 관리비 파트에서는 관리비와 구분징수 항목 2가지를 정해놨는데 그 2가지 항목이 박스에 기술된 6가지 중에 무엇이 해당됩니까? 라고 했을 때 지문에 이제 가보시면 그 니은하고 니을 그럼 여기는 그 2가지 구분징수 항목을 봤던 구분징수 항목 2가지는 보니까 뭡니까? 지금 보신 대로 구분징수 항목은 일단 그 문항상 번호가 니은의 장기수선 충당금이에요. 장기수선 충당금이고 그리고 또 하나 구분징수 항목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안전진단 실시 비용이다. 그래서 안전진단 실시 비용이 관리비와 구분징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문은 니은하고 니을 2개가 짝짓기가 된 이 2개 항목이 관리비와 구분징수 항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징수 항목은 보면 출제 빈도가 기존에 근래 출제는 주춤한데 구분징수 항목 자체를 찾는 문제 지문으로 이렇게 출제하지만 이 2개 항목이 예를 들어 다음 중 사용료 항목이 아닌 것끼리 기타 다른 이 관리비 파트에서 그 비교 지문으로 2개가 또 등장을 자주 하기 때문에 구분징수 항목을 찾는 지문에 문제에 물어볼 수 있겠지만 또 이게 비교 지문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명칭을 정리하시는데 명칭은 정확히 이 공동관리법상 명칭은 정확히 뭔가요? 안전진단 실시 비용입니다. 그러면 현재 5번도 그게 굳이 객관식이면 있는 문제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는 왜냐하면 주관식을 쓰실 때는 해당 법령에 정한 용어를 쓰시는 걸 정답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5번도 이제 보시면 안전진단 비용이 아니라 안전진단 뭐까지 정확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정확한 표현을 가면 여기도 안전진단 실시 비용이라고 이거를 왜 확인할 필요가 있냐면 여기 이제 이 구분징수 항목 2가지는 이거를 주관식으로 물어볼 여지는 충분히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객관식으로서 이거를 찾는 문제도 출제하면 또 비교점은 자주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나
주관식으로 물어보게 되면 현재 안전진단 비용이라고는 절대 안 됩니다. 뭐가 정확히 써야 돼요? 안전진단 실시 비용이란 지문에 법령상 지문 그대로 적어 주셔야 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5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틀린 거는 관계없지만 해설에 가시면 안전진단 비용은 구분징수에 해당한다 해서 구분징수 항목은 방금 6번에 확인했듯이 안전진단 실시 비용이라고 정확히 쓰시는 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부분들은. 자, 5번 하나 정리하고 기타 6번, 7번, 8번, 9번 쭉에서 하나 확인하시고요. 8번에 5번 잠깐 볼게요. 8번에 관리비 등의 관리비에 관한 설명 좀 틀린 것이다. 그래서 5번에 나와 있는데 5번에 보면 관리비 산정 방법 중에 지금 주어지는 산정 방법에 관한 기술이 사용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고 물가 변동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리비 산정 방법이다라고 이제 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여기서 기술하고 있는 이 산정 방법은 지금 5번의 첫 시작 여기는 뭔가요? 연간 예산제가 아니라 월별 정산제가 되죠. 부분들은. 그래서 여기만 잠깐 그 개념만 잠깐 설명드리면 08번에 자, 관리비 산정 방법이라는 이제 그래서 나와 있는데 관리비 산정 방법. 자, 관리비나 산정 방법을 이제 보시면 지금 보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뭐 두 가지 일단 그 개념만 잠깐 확인하시면 자, 월별 정산제하고 그리고 연간 예산제입니다. 예산제. 자, 그럼 월별 정산제와 연간에 어떤 개념의 관리비 산정 방법이냐면 첫 번째 월별 정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월별 정산제라는 거 쉽게 말하면 이건 월별 정산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내가 사용했던 쓴 만큼에 대한 원재 3월 말까지 납부하는 게 월별 정산제입니다. 그러니까 월별 정산제는 뭐예요? 사용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고 물가 변동을 반영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물가 증감폭이 반영을 해도 그걸 반영할 수 있고 또 내가 쓴 만큼만을 낼 수 있죠. 그게 이제 월별 정산제 큰 틀에 관한 개념으로서 사용자 부담 원칙에 저가받아 물가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큰 틀의 두 가지를 본다면 그러면 연간 예산제는 뭡니까? 말 그대로 느낌 그대로예요. 뭐 예산을 세운 거 예를 들어서 2022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22년도 A 아파트에 12억을 집행하기 예산을 세웠다면 매월 얼마? 1억을 집행하겠다.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은 매월 부과되는 세대에 부과되는 그럼 예를 들어서 연간 예산에서는 A 아파트에 제일 더해서 제가 101동에 101동에 101호에 산다 했을 때 부과된 금액이 1월 달에 20만 원 부과됐어요. 그러면 12월까지 1년 12번 얼마를 부과하면 똑같은 금액 얼마? 20만 원이 부과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사용자 부담 원칙이 위배돼요. 내가 쓴 만큼 내가 쓰고 많이 써 관계없이 그는 매월 정액을 징수하다 보니까 사용자 부담 원칙에 위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물가 변동이 반영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개념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지문에 사용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냐 위배되냐 아니면 물가 변동의 물가 변동 폭을 반영할 수 있냐 없냐 물어봤을 때 이제 그 정도 특징을 가지면서 정리하셔야 돼. 월별 정산제는 이달에 썼던 만큼을 다음 달 말일까지 내는 거고 연간 예산은 내가 쓰고 안 쓰고 내가 사용하는 그 사용량에 관계없이 매월 정액 1년 12번 1월부터 12월까지 똑같은 금액을 납부하는 걸 뭐라? 그걸 연간 예산제라 그 개념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죠. 부분들은. 자, 한 장을 넘겨서 또 지난해 출제가 됐었던 문제가 마지막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10번은 지금 두 가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과 사업기획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설명 관련 10번에 주고 있는 건데 여기는 지금 예산안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과 관련해서 지금 1번, 2번에 관한 여기는 결국 그 숫자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냐를 물어본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옳은 거를 물었으니까 이제 하나 먹고 4개 틀렸다는 것으로 일단 1번, 2번은 해설을 참고하셔서 숫자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항 3번 잠깐 볼까요?
자, 관리 주체는 관리비, 장기수원 충당금, 은행, 상호저축, 보험회사 중 입조대표 회의가 지정하는 동일 계좌로 이체 관리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동일 계좌가 아니라 별도입니다. 별도 계좌. 그러니까 통장을 같이 쓰는 게 아니라 별도 계좌라는 것은 따로의 통장을 만들어서 별도 만드는 통장에 장기수원을 관리한다. 그래서 여기는 동일 계좌가 아니라 별도 계좌가 맞습니다. 그래서 3번도 X. 4번, 5번은 지금 주어지는 공사 용역별에 따라서 선정 집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문항 4번. 4번에 기술된 이 공사 용역은 이거는 2번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현재 4번 문항에 이 관련된 것은 누가 관리 주체가 선정하고 집행까지 일원화되어 있는 공사 용역으로 이거는 이원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관리 주체에 의해서 선정과 집행이 일원화되어 있는 공사 용역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X. 5번은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에 대한 사업자 선정이라 그래서 5와 관련된 공사라면 누구에 의해서 입주자 대표 회의에 의해서 선정 집행이 마무리가 되는 공사 용역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에 5번 정리는 예를 들어 옳은 거를 물었으니까 5번이 맞죠. 그래서 하자 보수 보증금 사용 관련 집행 선정하는 공사 관련 부분은 누가 입주대표 회의가 선정하고 집행하는 부분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 다음 우측에 이제 주관식 문제는 뭐 근래 출제가 됐었던 01번은 22회 때 그 이 회계감사 관련 실시 규정과 연계했을 때 주기 그 9개월과 재무제표에 관한 용어 쓰기 물었었고요. 자, 그런데 밑에는 그 재무제표 종류 4가지가 있죠. 4가지라면 재무상태표하고 주석. 그래서 재무상태표 그리고 주석 관련한 부분에 넷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제표 종류를 물어보는 부분까지는 좀 정리를 해 두실까요? 부분들은. 자, 02번은 지금 관리비와 구분징수 항목을 쓰는 문제 주관식이죠. 그래서 일단 1번은 장기수원 충당금 나오고 2번은 뭡니까? 그중에 전부를 가로칠 수 있으면 일부를 가로칠 수 있다 해서 일부 현재 여기 이제 기술했던 지문에 보니까 일부 구분징수는 장기수원 충당과 진단실시 비용이 있었는데 지문은 뭐 짧게 얼마 긴 8음절짜리긴 합니다만 지문은 지금 여기는 두었다면 여기 안전 진단을 물어볼 수 가로쳐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주관식 문제는 꼭 그 영어를 전체 전 영어를 물어볼 수 있지만 영어 중에 앞뒤 일부를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주관 실제 문제는. 그래서 2번은 그중 안전 진단을 쓰는 02번에 하나 확인하시고요. 한 장을 넘겨보면 03번은 지금 보시면 사업자 선정 관련 부분과 선정의 집행 관련 부분으로서 3번은 지금 이 사업자 선정 집행 관련 3가지 대상 중에서 이 선정과 집행 이원화되어 있는 그래서 보니까 입주자 대표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 주체 선정하고 관리 주체가 집행하는 가와 나가 있는데 나는 뭐냐 그래서 이제 보니까 나는 지금 여기는 뭐죠? 정기 안정 관리죠. 그래서 사업자 선정 집행은 여러분들 혹시 이제 보시면 지금 현재와 같이 그 공사 용역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혹 공사 용역이 아니면 공사 용역을 주고 뭘 물어볼 수 있다. 선정과 집행의 주체를 쓰는 것도 한번 반대로. 그래서 여기는 공사 중에 공사 용역 일부를 물어봤지만 반대로 뭐를 주고서 공사 용역을 주고 뭘 쓰세요? 여기는 보시면 혹시 공사 용역에 관한 지문을 주고 뭘 물어볼 수 있다. 여기를 자, 주어지는 공사 용역에 따라서 선정은 누가 하고 그리고 집행은 누가 하는 것까지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주어지는 공사 용역에 따라 선정 집행은 누가 합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좀 정리를 해 놓으시자 봅니다. 부분들은 일단 나머지는 쭉 해서 밑에 해설을 통해서 한번 그 숫자 영어 수식이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5번은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5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분수표기 숫자는 지금 여기는 그리게 있는 문제고 구성이 지금 지문 구성이 안 돼 있는데 분수표기는 꼭 주의하시는 말씀드린 게 뭐 있었나요? 분수표기 숫자를 쓰시는 단서를 주자는 꼭 풀어서
예를 들어서 10분의 1 또는 분수표기 10분의 1 쓰시면 되고요. 만약 숫자를 쓰라고 해놓고 분수표기라고 단서를 주면 꼭 지문에 정답 쓰실 때 어떻게 쓰세요? 10분의 1의 분수표기를 쓰신다는 거, 그거는 꼭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시험장 가시면 여러분이 정확히 정리하셔야 되지,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그 시험장에 압박받는 환경 하에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알고도 하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분수표기는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숫자를 쓰라고만 되어 있는 지문이라면 선택, 둘 다 풀어 쓰거나 분수표기 모두가 다 정답 처리해 주는데, 분수표기라고 지문을 줬는데 만약 그 풀어서 쓰게 되면 그 정답이 아니라 X입니다. 그래서 꼭 분수표기는 분수표기라는 단서를 주면 꼭 주관식으로 쓰실 때 분수표기로 쓰신다는 것 정리를 좀 하시면서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챕터 3장으로 가시면 지문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위 허가와 신고에 관한 기준을 좀 정리 한번 해보실까요? 자, 교재에 가면 챕터 3이라 그래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입니다라고 해서 교재 103페이지 1번에 일부 기술이 되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한 장을 넘기면 또 기술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105페이지에 가시면 관련 공동택 전유 부분이다 뭐 기타에서 박스로 나눠져서 이렇게 박스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서 문제 객관식 주관식에서 뭐 한 10문제 정도가 출제를 했습니다. 지난해 기출이 된 문제까지 해서 10문제 정도가 지금 현재 기술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일단 정리는 현재 그 교재 챕터 03에 나와 있는 이 지금 현재 교재 수록들 한번 봐주시고요. 이거는 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이 관련 부분은 이제 지금 첨부된 자료로 이제 정리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일단 가장 물론 여기 이제 보면 이 내용이 틀린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행위 허가와 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준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이 2차 공부만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 행위 허가와 신고에 관한 기준은 여러분들이 정리하기가 좀 수월치 않은 부분인데, 혹시 2차를 좀 소홀히 하고서 이제 1차 합격하시고 2차 공부를 들어오셨을 때 이제 이 2차만을 혹시 처음 준비하셨다고 하면 이 행위 허가와 신고에 관한 기준은 이게 상당히 쉽지만 않습니다.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전후 관계를 좀 몇 가지를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는데, 현재 교재로 쓰는 그 부분들이 이제 보면 이 설명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 보니까 여기는 자료로 한번 첨부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정리하는데, 자, 이제 그러면 이 자료는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이 행위허가 공동택 행위허가와 신고 기준으로서 박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자료가 하나 있고요. 관련 행위허가와 신고 기준의 보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자료와 그리고 원 자료 두 가지를 놓고 같이 갈 건데, 먼저 보조 자료를 먼저 보시면서 가죠. 자, 이제 그러면 행위 허가와 신고 기준의 보조 자료에 관한 부분을 잠깐 이제 보시면 지문은, 자, 1번으로 갑니다. 이 보조 자료 문항 지문 1번에 가보면, 자, 공동주택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합니다. 포함해서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밑에 나와 있는 1번부터 지금 6번 6가지 행위를 하려는 경우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절차 등에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결론 일단은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냐? 여기서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이 행위 허가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가서 허가를 받거나 또는 이 신고를 해야 되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가서 허가를 받아야만 신고를 해야만 할 수 있는 행위란 건 밑에 이제 가보니까 어느 행위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신고를 해야만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가. 그래서 1번에 공동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에 사용하는 행위에서부터 6번 쭉 마지막에 공동주택의 재축, 증설 및 비내력벽 철거입니다. 그래서 비내력벽 철거는 이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6가지, 이 1번부터 해서 6에 따른 6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뭡니까? 허가 신고를 받게 돼 있더라라고 돼 있는데, 자, 그런데 그럼 1번부터 6번은 이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되면 쭉 기술이 있는 것 중에 여기서 그 중에서 하나, 여기는 그 6가지 중에 하나 보셨을 때, 자, 문항 번호 3번으로 갑니다. 3번. 그래서 현재 6가지 관련 허가 또는 신고를 받는 행위 중에서 문항 3번으로 가보죠. 3번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 중에서 중요한 건 3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는 뭐가 필요합니까? 시장구청장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이 관련 이와 같은 이 행위라면 허가 신고를 받는데 양가로 단서가 있어. 단서를 가보니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슨 행위는 제외한다? 경미한 행위예요. 경미한 행위는 뭐합니까? 제외. 그럼 여기서 말한 경미한 행위는 여기서 현재 제외.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그럼 경미한 행위는 뭡니까? 제외한다는 것은 뭘 생략할 수 있다? 여기서 제외란 것은 뭐를? 시장구청장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는 이 절차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도 있다는, 그러면 생략한다는 건 뭐가 필요 없다는 거죠? 허가 또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경미한 행위 밑에 기술이 되어 있죠. 경미한 행위 밑에 내가 그 지문에 나와 있듯이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그래서 경미한 아래에 어디서 어디까지인가요? 기역부터 키역까지 해당되는 행위는 뭐더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경미한 행위가 지금 보시면 기역에서부터 어디까지가 기역에서 키역에 해당 이와 같은 11가지 행위는 뭐를 생략할 수 있다? 시장구청장 허가 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더라.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이 11가지 행위에 관련한 부분을 다 외워야 되는가요? 네. 근데 이거를 다 외우기엔 현실적으로 무리가 되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을 보니까 자, 11가지 행위 공통점 그러면 11가지 이 행위의 공통점을 하나 쭉 찾아볼까 하고 확인하고 봤더니 이런 공통점이 있네요. 보니까 자, 기역 창틀 문틀의 교체, 니은 세대 내 천장 벽 바닥의 마감재 교체, 그 다음에 디귿 급배수관 등의 배관 설비 교체 등등에 따라서 마지막 지금 치읓도 가보니까 부대시설 중 각종 설비나 장비 수선 유지 보수를 위한 부품의 일부 교체. 마지막 키역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게 공통점을 일단은 봤을 때 마지막 키역은 그 밖이니까 큰 의미를 두지 않더라면, 그럼 그래서 키역 전까지 기역에서 요 키역 이전까지는 뭐예요? 공통점은 다 끝에가 뭘로 끝납니까? 뭐뭐의 교체. 그러면 뭐뭐의 교체로 끝나는지 뭘 생략할 수 있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생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교체로 끝나지 아니한 지문을 한번 확인할 게 하나 있어요. 일단 큰 공통점 거리가 하나 뽑아내고요. 자, 문항 지문의 리을번입니다. 리을번. 여기는 그 공통점 외로 지문의 리을번을 갖다 여기는 그 공통으로 교체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을에 가봤더니 난방 방식의 변경, 시설물의 파손 철거는 제외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금 현재 난방 방식의 변경입니다. 양가로의 시설물 파손 철거는 제외입니다. 제외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일단 위치상에 리을번은 어디 위치가 있죠? 경면 행위는 제외하는 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하는 난방 방식의 변경인데 시설물 파손 철거를 그러면 시설물 파손 철거를 수반하지 않는 난방 방식이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모릅니다. 왜냐하면 법에서는 여기까지만 해도 이 구체적 그러면 이 변경하는데 제외한다는 게 어떤 의미의 변경에 따라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급하지 않고 위치는 어디다 위치를 시켜놨다? 생략이 되는 행위 여기다 위치해놨다면 그럼 결국 난방 방식의 변경, 시설물 파손 철거 제외란 것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행위에서 생략되는 행위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리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법에서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아요. 이르게만 해놓고 지문은 지면 이게 한 2번을 출제했던 부분들인데 뭘 바꿨냐면 난방 방식의 변경인데 시설물 파손 제외를 포함해 즉 시설물 파손 철거를 포함한 난방 방식의 변경은 해서 이걸 틀리게 한 2번 이상 냈던 부분들이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의미를 가시면 되냐면 개별 난방이 있죠. 개별 난방에 있어서 개별 난방이라면 세대 뭐가 있더라? 보일러. 그러면 보일러가 있는데 그 세대 내 개별 난방에 보일러가 있다. 그러면 보일러를 뭐예요? 문제가 생겼다. 자꾸 문제가 생기면 뭐 해버리자? 보일러를 교체하자 의미만 확인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보일러 교체 의미 정도로 확인하셔야 이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건 난방 방식의 변경, 시설물 파손 철거를 제외합니다는요. 제외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기는 허가 신고 생략된 행위에서 일단은 기억에서부터 이제 기억은 뭐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죠. 그래서 물론 분류상 11개로 들어갑니다만 기억은 참조적으로 보시고 그 위에는 여기까지. 그래서 기억 전까지 이 행위에 대해서 뭐가 생략하더라? 허가 신고를 생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빈도가 있습니다. 있더란 건 매 자주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이 기타 나머지 허가를 정리하고 신고를 정리하는데 가장 첫 번째 정리에 들어갈 게 이 경미한 행위는 제한되고 있어요. 이 여기서 이제 말한 경미한 행위라는 건 뭘 말합니까? 그래서 이 11가지 관련 행위인데 공통점은 크게 하나. 뭐뭐의 교체로 끝난 지문이면 뭐가 생략된다. 허가 신고 생략되는 거 하나고 교체로 끝나지 않지만 이 리을본도 역시 마찬가지 뭐예요? 허가 신고 생략된 행위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자, 잠깐 여기 이제 보시면 지금 문제 한번 잠깐 볼까요? 자, 보조자료 페이지에 지금 이제 보시면 지금 3페이지 잠깐 가볼까요? 3페이지에. 자, 3페이지 가시면 지금 근래 20회 때 출제가 됐었던 문제 1번을 한번 잠깐 보셨을 때 자, 1번은 법령상 공동태계 관리조체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입니다. 현재 문항번호 문제 4개 정도 문제가 있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뭘 찾으라고 그랬어요? 이 박스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중에 뭘 찾습니까? 허가 또는 신고 행위죠. 그래서 여기는 이 허가 또는 신고 행위는 그 신고 행위가 그 중에 몇 개가 있는가? 신고 행위를 찾는 문제. 그래서 그 신고 행위가 짝짓기가 되어 있는 걸로 지금 기술이 된 걸로서 자,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중에 이 박스에 있는 지문 중에 시장 구청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가 필요한 행위가 몇 개냐를 물어봤어요. 그럼 일단 기역 박스에 들어가면 총 4개를 주었네요. 4개는 첫 번째 급배수관 등 배관 설비 교체, 니은 진행호흡 네트워크 설비의 교체. 근데 좀 전에 이 허가 신고를 생략하는 다수의 지문의 공통점 끝에가 뭘로 끝난다고 그랬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끝에가 뭐뭐의 교체로 끝나는 지문에 뭐가 생략될 수 있다? 허가 신고를 생략될 수 있더라. 그래서 일단 그러면 기역 니은은 뭐뭐의 교체라고 끝나는 것은 허가 신고가 생략된다고 수업을 들었다. 일단 그럼 체크. 이거는 뭘 찾는 거예요? 허가 신고 행위를 찾으러서 이건 아니지만 일단은 이 교체로 끝나는 허가 신고가 생략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단 하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디귿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의 사용 행위. 네 번째는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공동 용도 페이지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중에 뭘 찾으라고 했습니까? 허가 또는 신고 행위를 찾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답은 어떻게 하냐 가장 원하니요. 그 중에 허가 신고 행위를 찾아서 짝짓기로 확인하면 되는데 내용이 조금 넓은 범위에 퍼져 있다 보니 모르겠다면 뒤집어서 뭘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중에 이 행위를 찾는 게 아니라 이 허가 또는 신고 행위가 뭐더라? 생략되는 게 있다더라. 그러면 그 생략된 행위를 보니까 여러분이 정확히 몇 번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기억하고 니은은 정확히 뭐더라? 뭐뭐의 교체로 허가를 생략할 수 있더라. 그러면 이 기억 니은을 가지고 혹시 이제 짝짓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행인 것은 짝짓기는 여러분이 그 지문을 가지고도 정답을 골라낼 확률이 거의 한 60%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짝짓기로 되어 있는 지문 중에서 기역, 니은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간 지문은 무조건 틀리게 되겠죠. 그러면
1번을 가봤더니까 기역이 들어갔네요. 일단 틀렸네. 왜냐하면 여기는 허가신고 행위를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생략된 행위 기역이 들어가서 1번 X. 2번은 보니까 기역, 니은 중에 어느 하나가 들어가 있지 않네. 그럼 일단 2번은 잠깐 보류. 3번. 3번은 지금 보니까 기역, 니은 둘 다 들어갔습니다. X. 4번은 3개인데 그 중에 뭐가 해당이 없죠? 기역이 생략된 행위니까 X. 그럼 4번도 X. 5번. 5번도 보니까 3개인데 그 중에 뭐는 관계없습니까? 니은이 들어가서 X.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중에 1, 2, 3, 4, 5 중에서 유일하게 기역, 니은 둘 다가 들어가지 둘 중에 하나든 간에 유일하게 들어가지 않은 것은 몇 번인가요? 그럼 현재 1번의 정답은 몇 번? 정답은 2번이 허가 신고가 생략된 행위 관련 짝짓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2번을 뺀 나머지는 하나가 됐든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 다 틀리더라. 그래서 짝짓기형의 유형이 뭐냐, 여러분들 이런 형태로도 풀어가지고 정답을 접근할 수 있고 이런 형태로 풀어가 100%는 아니지만 거의 확률상 이렇게 짝짓기를 한번 풀어가는 연습하시면 정답으로 접근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이 신고행위 여러분 정리가 부족했다면 대신 뭘로 가자? 생략된 행위 이걸 가지고 짝짓기를 한번 이렇게 좌우로 맞춰보다 보면 살아남는 그 하나가 정답일 확률이, 그래서 1번은 현재 정답 2번이 문항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허가와 신고 기준에 관련 보조 자료에서 가장 첫 출발이 허가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허가 신고해야 되는 행위 중에 생략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한 부분을 설명을 지금 잠깐 드린 겁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자, 밑에 있는 2번부터 해서 용어에 관한 의미만 잠깐 확인하시면서 잠깐만 볼까요? 일단 보조 자료 2번에 공동주택이라는 표현이 되는데 이제 그 본 자료에 가서 볼 건데 공동주택이라 했을 때 공동태라는 것은 어느 의미를 몇 가지를 포함한 공동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2번은 그래 중요해요. 2번 갖고 문제 만들 확률은 난데 여러분들이 공동주택 했을 때 이 여기서 말하는 공동주택 범위는 몇 가지를 포함한 의미인지만 확인하셨을 때 자 2번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주택의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 여기서 지금 이제 본 자료 들어가서 보셨을 때 지금 보시면 공동주택이라는 표현에는 몇 가지 공동주택을 포함한 의미다? 3가지. 그 3가지가 뭐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의미의 공동주택이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보조자료는 잠깐 놔두시고요. 이제 보조자료가 아닌 박스로 기술이 된 지문을 가보시면 자, 이제 지금 방금 뭘 정리했어요? 허가 신고를 받은 게 아니라 허가 신고를 뭐 할 수 있는 행위를 정리했다. 생략한 행위를 이제 정리했었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뭘 정리하자? 이제 시장구조청장에 뭘 받거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받은 행위를 이제 정리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보조 자료가 아닌 기타 공동택의 행위 허가와 신고 기준에 따른 해서 이 박스를 가서 보니까 이제 박스는 크게 3개 파트로 나눠져 있죠. 그 3개 파트라는 구분이다 그래서 구분하고 그다음에 그 해당되는 이 행위 변경별에 따라서 허가 기준하고 신고 기준 크게 2개의 박스로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초 설명 드릴 것은 보시면 용도 일단 이 행위는 여러분이 허가와 신고 행위가 필요한 건 총 6가지. 1번의 용도 변경부터 해서 마지막 6번에 증축, 증설에 따라 6가지 행위 변경을 정리할 건데 6가지 행위 변경별에 따른 구분은 3가지입니다. 가번의 공동주택. 좀 전에 공동택이라면 여기는 몇 가지가 포함된 개념이라고 했어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포함된 의미라고 설명드렸었고 자, 2번째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하고 다번은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이다 그래서 일단은 크게 용도 변경의 구분은 크게 3가지입니다. 가나 다 3가지 구분 개소에 따라서 자 기준은 크게 무슨 기준 나눠져 있다. 허가 기준하고 무슨 기준, 신고 기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6가지 행위 변경 관련해서 보시면 크게 박스로 구분해 놓은 걸 봤더니 전체 1번부터 6번이나 보시고 좌측은 무슨 기준인가? 좌측은 보니까
허가 기준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박스 우측 무슨 기준을 신고 기준을 설명한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허가 이 6가지 용도 변경부터 마지막 중축 중설부터 6가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허가와 신고 기준에 관한 걸 이제 정리하는데, 그럼 일단 여기 정리는 그러면 2가지 모두를 다 일단 유형은 생략되는 것도 물어보지만 이 지문에 여기다가 특정 지문, 이 지문을 주고 이 주어진 행위가 시장구축청장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 또는 시장구축청장의 신고를 필요로 하는 건지 그걸 여러분이 구분하는 것도 시험에 물어봅니다. 그러면 일단 정리는 이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행위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딱 절반 허가 기준, 신고 기준을 정리하는 가장 원안인데, 그러기 위해서 일단 한번 자료 한번 검토해 볼까요? 일단 용도 변경에 관련된 가나 다에 따라서 허가 신고 기준이 기술이 되어 있고요. 자, 한 장을 넘겨보면 2번째는 개축, 재축, 대수원 관련된 행위 변경들 쭉 기술이 되어 있고요. 3번째는 파손, 철거 관련해서 여기도 좌우 허가 신고가 쭉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이제 가니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관한 부분 여기도 박스가 쭉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은. 그 중에 잠깐 넘어가시기 전에 다시 그 2번째로 가죠. 2번째. 근데 그 넘어가는 중에 여기 현 6가지 관련 허가 신고를 정리하는 것 중에 그 중에 이제 보니까 두 번째는 지금 개축, 재축, 대수선이에요. 자, 개축, 재축, 대수는 보니까 좀 특이사항이 있어요. 1번은 그렇지만 2번은 보니까 개축, 재축, 대수선에서 이제 보시면 그게 공동주택과 부대입주자 공용 복리시설인데 여기는 지금 칸에 좌우 허가 신고가 다 있는 게 어디만 기준을 정하고 있다? 허가만 있어요. 어디는 기준을 정하고 지금 보신 대로 박스 보니까 좌측에 허가 기준만 무슨 기준 없습니까? 개축, 재축, 대수 무슨 기준이 없다? 신고 기준이 따로 없어요. 그거는 꼭 확인하고 체크합니다. 눈으로 확인 체크하세요. 2번이 그러게 되고 2번이 그러게 됩니다. 하나. 자, 파손 철거는 일단 위치가 좌우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도 보니까 지금 세대 구분형에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보니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도 보니까 뭐 어떻게 돼? 박스가 어디가 우측 신고란이 없습니다. 어디만 규정을 정하고 있더라? 허가 기준만을 정하고 있다는 거 하나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용도 페이지도 보니까 5번에 그럼 일단 5번에 용도 페이지입니다. 5번에 용도 페이지입니다. 자, 일단 9번을 일단 생략하고 일단 5번 용도 페이지도 보니까 어느 기준에 내용이 없어요. 신고 기준이 따로 정한 게 없더라. 이제 확인했고 6번에 중축 중설은 허가 신고 날 일단 박스는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자, 허가 신고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 공통점, 여기 공통점입니다. 좀 전에 이 허가 신고 생략된 행위의 공통점 하나 정리했듯이 지금 이 허가와 신고에 관한 기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방금 여기서 보신 대로 그 1번부터 6번 6가지 행위 중에서 뭐예요? 개축, 재축, 대수선, 세대구분 공동택과 용도폐지 관련 이 3가지 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여기는 이 관련 2, 4, 5 관련 각 구분에 따른 이 대상별에 따른 행위는 시장구축청장의 행위 내용에 따라 허가 신고 모두 필요합니까? 아니면 허가만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기는 뭐만 필요합니까? 여기는 허가 기준만 있죠. 허가 기준만. 그러면 허가 기준만 있다. 여기서 허가 기준 만이라는 표현은 제가 임의로 제가 정리한 건데 허가 기준만 있다는 것은 2, 4, 5에 관련 이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구축청장 무슨 행위가 나와서는 안 됩니까? 신고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꼭 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 이렇게 해서 2, 4, 5에 관한 거 크게 봤을 때 여기는 무슨 기준만 정하고 있습니까? 허가 기준, 여기 이 관련 여러분들 만약 혹시나 2번부터 2, 4, 5 중에 그리고 각 구분에 따른 관련 동의 요건 등을 주어서 만약 여기는 플러스 이 관련 요건을 갖춘 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신고가 필요하다는 지문을 주면 그건 어떻게 돼요? 무조건 100% X. 왜? 내용은 모르겠지만 2, 4, 5 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구분에 따른 대상을 주어도 그 요건을 갖춘 후에
시장구조청에 가서 동의는 어떤 동의 절차가 거쳐야 돼요? 동의라기보다 어떤 절차를 거치면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거지 신고기준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 박스표를 정리해 드릴 건데 박스표를 들어가시기 전에 지금 정리했던 크게 방금 봤던 대로 첫 번째 하나 뭘 기억하실 필요가 있냐면 첫 번째 허가 신고를 생략한 총 다수가 있는데 공통점 뭐 교체로 끝나는 거 하고 그 교체로 끝나지 아니하지만 난방 방식 변경을 포함한 기역에서부터 이 기역까지는 뭐가 허가 신고 생략됩니다. 꼭 하나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허가 신고를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전에 뭘 하나 여기도 주의하시자. 두 번째 여섯 가지 행위 중에서 뭐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개축, 재축, 대수선, 세대금, 공동택, 용도 폐지 관련 이 행위 변경에 따른 어느 구분을 주어도 플러스 요건을 갖추고 시장 구조에 갑니다.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지. 신고 기준은 관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를 나머지 행위는 다 뭐예요? 좌우 허가 신고가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무슨 기준만 있다? 허가 기준만 있기 때문에 관련 이 중에 플러스 여기다 해당 행위 변경 플러스 뒤쪽에 어느 대상을 묶어도 꼭 마지막은 뭐가 나와야 돼요? 신고 나오면 무조건 여기를 해요. 무조건 왜냐 허가 기준만 정하고 있는데 신고가 필요하다는 건 무조건 X가 되기 때문에 허가 기준만 나온다는 요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좀 쉬어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관련 이 허가 신고를 한번 정리하고 관련 문제 유형 몇 가지 통해서 한번 지문 확인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자료 좌측의 허가 우측의 신고에 관한 기준 중에 정리는 신고 기준부터 좀 정리하시도록 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정리하시겠습니다.